이번 강의는 이평선 4가지 성질의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반탄력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은 강한 흡인력을 갖는다. 흡인력은 수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강의는요,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보면 그 의미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동평균선은 반탄력뿐만이 아니라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흡인력이란 뭔가를 빨아들이는 힘을 말하는데, 이는 이동평균선이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평균선이 인력을 가지는 이유는 이동평균값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의미 때문이다. 이동평균선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매수 평균 단가를 나타내므로, 이는 근래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근접한 효용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의 가치죠. 가격의. 자, 이동평균선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식 가치의 평균값이므로, 사람들은 이 평균값에서 멀어지면 주가와 현재 주가와 가치가 유리된 것으로 인식한다. 주가가 만약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아주 크게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차익을 노리느니 그런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수익 보전 심리라는 거예요. 벌어진다면 주가가 단기적이라고 그랬죠. 고평가된 것으로 보고, 이 때문에 주식을 청산해 수익을 챙기고, 이게 이제 차익 수익 실현이라는 거죠. 차익 수익 실현이 다시 이동평균선에서 재매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시킨다. 요게 중요하죠, 요게. 그래서 눌림목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눌림목이죠, 요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평가됐으니까, 여기가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게 돼서 매도를 치면 이게 하락 추세죠. 그러면 여기서 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평선과 수렴하는, 이걸 보고 흡입력이라고 그래요, 흡입력.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크게 벌어진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이런 인식이 일단 주식을 사서 이동평균값에서 청산해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매수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욕구 때문에 결국 주가를 이동평균으로 수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될 만큼의 거리가 발생되어야 된다. 이걸 보고 진폭이라고 그러고 이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사진이 좀 있는데요. 이걸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주가가 비록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의 위치를 해도, 현재의 주가가 오히려 이동평균값보다 주식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주가는 제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락하지 않아. 아까 설명했죠, 전 강의에서. 시간을 보내요. 시간 보내는 것이 뭐라 했어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보내면서 이동평균값이 주가 수준으로 맞춰지도록 하기도 한다. 이걸 보고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 이러한 힘, 즉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회귀하거나 수렴하거나, 또는 이동평균값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만나려고 하는 힘을 이동평균선의 흡인력, 즉 인력이라 한다. 이게 이제 수렴과 확산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수렴과 팽창이라고도 하죠. 이동평균선의 흡인력은 주가를 이동평균 속에 수렴되도록 한다. 수렴이 곧 회귀입니다. 회귀. 하단에 각각 그림은 상승기 이동평균선의 흡입력과 하락기 이동평균선의 흡입력을 나타낸다.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크게 벗어나 있다면 그 당시에는 이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효용에 비해 가격이 정말 상승기에는 크게 비싸거나 하락기에는 싸다고 생각한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크게 비싼 경우,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위로 크게 이탈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팔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와 같이 일단 팔고 보자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가를 하향하게 하는 힘을 형성하게 된다. 이걸 보고 하락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락하고 하락 조정은 틀립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쉽죠.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흡입력의 강도는 이격의 정도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이격.
이격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격이 크면 흡입력도 크게 나타나며 이격이 적으면 흡입력도 적게 나타난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평균 가치가. 근데 이제 이것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격이. 벌어지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이게 정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요걸 보고 흡입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사서 이렇게 갈라 하죠.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만약에 여기에 너도 나도 팔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평선이 있어. 요것은 계속 올라갔겠죠. 요렇게 올라가죠. 그럼 요 수준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평균 가치는 올라가니까 여기서 빠지게 되면 여기에서는 너도 나도 싸게 더 살라고 하죠. 왜냐하면 평균 가치 밑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V반등하는 요걸 보고 베어 트랩이라고 했죠. 이거 보고. 그 지금이 흡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은 이제 하락의 경우인데, 하락의 경우인데. 자,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현저하게 이탈하면 시장의 효용에 비해 현재 싸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힘이 주가를 이동평균선을 향해 반등하게 된다. 이걸 이제 반등이라고 그래. 주가가 얘 하락했어. 지금 하락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쳤어.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가 이격이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치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여기가 이격이 크게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청산을 하게 되죠. 청산.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청산하게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죠. 그러면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가 하락 조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락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을 요 위를 상향 조정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여기에서는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것도 같은 눌림목이에요. 이제 눌림목, 올림목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는 상향 조정, 그 다음에 여기는 하향 조정. 여기에서 눌려지는 것을 하향 조정이라고, 여기는 상향 조정. 그러니까 이것은 하락과는 틀립니다. 조정은요.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크게 벗어나 있다면 당시 시장에서 판단하고 효용에 비해 주가가 현저하게 싸다고 판단해 주식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곧 주식을 사게 된다. 이런 행동이 결국 매수세의 강화로 나타나 주가를 상승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나면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수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수렴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하단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나면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효용, 즉 가치보다 당시 주가가 현재의 비싸거나 싸게 인식된다. 제가 설명 다 했죠. 그림으로. 자, 이러한 인식이죠. 이러한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주가를 이동평균선 쪽으로 하락, 상승 또는 상승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하락 조정, 그 다음에 상승시키는 힘이 상향 조정이라는 거죠. 상승시키는 것은 하락 조정, 하락에서는 상향 조정으로 의 힘이 작용되는데 곧 주가의 반락 또는 반등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반등이라고 그러죠. 반등이라는 것은 상향 조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은요, 제가 전 강의에서도 설명했고 이번도 설명했죠. 추세 유지력, 매수세죠. 이 강한 경우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해요. 요거. 이동평균선 위로 크게 이탈해 매도세가 유입이 되지만 주가를 반락시키지 못하고 횡보하며 이동평균선이 올라와 만나기를 기다린다. 이는 상승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추세 시에는, 상승 추세 시에는 기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교본의 원칙이라 하는데, 여러분 요건 좀 어려우니까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여기가 상승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점이야. 그래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죠. 이게 이제 추세를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말하면 매수자가 판단한 거예요. 이 앞으로 올라간다 이거야. 앞으로 아직도 지금이 주가가 올라온 목표가가 지금이 여기까지 있다 이 말이요.
현재 지금이. 그래서 여기서 추세 실현을 안 해.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리고 요놈은 이렇게 올라와서 만나게 돼. 이게. 만나게 되면 그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횡보 기간 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설명 다 있죠.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크게 벗어나 있지만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포진하고 있을 때는 시장의 효용, 즉 주식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취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선취 매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서 요만큼 진행될 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진행될 때 평균 가치는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좀 더 진행되니까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올라오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주가를 비싸게 판단한 사람들이 매도에 가담하더라도, 물론 이제 매도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주가를 하락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왜? 선취 매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래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거기에서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나왔죠. 여기 횡보.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와 만나기를 기다리는데 그걸 보고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죠. 이런 모습은 시장의 추세 유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단 그림은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크게 이탈해 있는 경우에도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면 이는 주식의 효용이 앞으로 크게 감소, 그러니까 하락할 것으로 판단해 미리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시 주가가 효용에 비해 현저하게 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매수에 가담하더라도 강한 매도에 눌려서 매도세에 눌려 그래서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횡보한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내려와 만나기를 기다리는 모양으로 진행되는데 이 역시 추세의 유지력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아까 상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거 하락도 이진법이라고 그랬죠. 하락도 마찬가지다. 여기 그림 보면 하락 유지력이 강한 상태의 이동평균선의 흡입력. 여기 하락각이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격이 벌어졌으니까는 매도 친 사람은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면 팔았죠. 근데 안 팔아. 도리어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 이제 기간 조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추세 유지력, 매도세지요. 강한 국면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크게 벗어나 주가가 싸다고 느낀 매수자들이 유입되더라도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횡보하며 이동평균선이 내려와 만나기를 기다리게 된다. 내려와서 요거와 만나기를 기다리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는 하락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번에 이동평균선의 흡입력은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를 움직이게 한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 여기는 지금 횡보를 이야기하는데 관성매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이치를 한번 이해를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차트에 자 이동평균선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흡입력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이동평균선이 수평으로 흐르는 모습은 이미 상당한 횡보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거리, 즉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동평균선은 상당한 흡입력을 가진다. 이러한 강한 흡입력이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그러죠. 작은 힘으로 당기더라도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이게 이제 횡보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 이걸 보고 이제 분봉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그 하위 차트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준선이 이평선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이게 넘나들어요. 이렇게 넘나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가 있고 하단 밴드가 이럴 때 이제 필요합니다. 등락을 거듭하니까 이게 곧 뭐냐면은 박스장을 말해요. 박스장. 이걸 보고 박스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죠. 소폭 횡보하는 거.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걸 설명하는 건데,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면 다시 흡입력이 작용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평균선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중간에 두고, 주가는 위아래로 왕복하는 모습을 갖는다. 이런 국면을 횡보라고 하는데, 이평선이 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횡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된다. 강한 기울기가 없잖아요. 수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동평균선이 강한 기울기를 가졌을 경우 강도와 반탄력이 강해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 다가오더라도 뚫릴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없는, 즉 수평에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이동평균선의 반탄력이 약하고 주가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작아, 힘이 작아. 결국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하 움직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수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넘나드는 거예요. 이거 횡보를 하죠. 자, 세 번째. 이동평균선 간에도 이동평균선의 흡입력이 작용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데. 자, 좀 이따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력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모든 것에 인력이 작용하는데 주가 이동평균선의 관계뿐만 아니라 요거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간에도 인력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이야기했죠.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 5선이 따라왔다가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이제 5선이에요, 5선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26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5선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뚫지를 못해. 못하고 여기서 같이 수렴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이 만나서 수렴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많죠. 예를 들어 주가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면 장기간의 시장의 효용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용이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처음에는 그죠. 결국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 간격을 좁히려는 힘이 나타나고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상승이 이렇게 됐어, 이제. 그럼 5선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걸 따라서.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5선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어. 그리고 수평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13선이 올라온 똑같은 이야기야. 그럼 주가가 여기에서 캔들이 단봉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되게 보면, 이 놈이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6선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수평으로 이루어. 이게 이평선 간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뭐 등락을,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횡보 구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추세 유지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수평 이동하며, 단기 이동평이 수평 이동했죠. 장기 이동평선이 따라와 만나는 모양이 형성되고, 지금 요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추세 유지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단기 이동평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회귀에 만나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강한 추세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형성된다. 근데 이제 하락 차트는 보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26선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5선이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13선이 이렇게 받쳐줘. 밑에서. 그게 이제 수렴과 확산 초기 현상을 이뤄내서 이렇게 이제 5선이 가고 13선이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하락의 경우에는 반대 경험이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요 밑으로 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선 5선이 내려와. 그 다음에 13선이 내려오고 26선은 이렇게 있어.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베어 트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 때 5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13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맞고 5선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하락으로 간다. 그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이 이동평균선 간에도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시장 분석에 활용한다면 주가가 과열권에 들어가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도 장기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크게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끝나기가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일단 주가와 장기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매우 커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횡보 상태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가격 조정 상태라면 그 폭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렸죠. 또한 이동평균선 간에도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이므로 이 이격을 메우기 위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가격 조정을 보인다든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적정 수준으로 좁혀질 때까지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게 이제 이격 조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항생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지대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갭이 이루어졌어. 여기가 지금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 이평선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갭이라고 생각했을 때 갭이 여기 있다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맞고 갭을 메꾸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갭을 메꾸지를 못했어. 요걸 보고 이제 갭이라 하는데 메꾸지를 못했어.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맞고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밑으로 와서 개파락했던데 여기를 딱 맞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이격을 메꾸는 거야. 메꾸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와 이제 비슷해요. 또한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이므로 이 이격을 메우기 위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가격 조정을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적정 순으로 좁혀질 때까지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격과 기간 조정, 또 이격이라는 것도 이격 보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보정이라는 말.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강의 말고도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가, 그 부분에서 다시 재설명이 들어갑니다, 이게요. 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자, 감사합니다.